일단은 지금 행렬이라고 나와 있어서 막 좀 겁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숫자를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주는 걸 행렬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지금 요거를 만족을 시킨대. 근데 i하고 j가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은 i랑 j가 각각 1, 2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i가 1이야. 그 다음에 j가 1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i가 1이고 j가 2야. 그럼 2, 1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i가 2고 1이야. 그럼 마이너스 a에 1, 2. 여기까지 얘들아 괜찮아? i, j에다가 1, 2를 각각 한 번씩 대입을 해본 거야. 그럼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그래서 a에 2는 마이너스 a에 2, 2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그냥 값이 0이어야 돼. 근데 얘는 서로 부호가 반대고. 자, 그래서 내가 행렬을 써보면, 자, ij라는 것 자체가 a의 i, j라는 것 자체가 i 행 j 열의 성분을 의미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 현재 이게 몇 행 몇 열이야? 1행이라는 건 가로를 의미할까 아니면 세로를 의미할까? 가로. 왜 우리 가로 세로라고 하잖아? 세로 가로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행렬이 열행이라고 안 하잖아? 알겠지? 가로 세로 행렬. 그럼 여기가 1행 1열, 여기는 1행 2열, 그 다음 여기는 2행 1열, 여기는 2행 2열을 의미해.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둘 다 몇으로 같아야 돼? 0으로 같아야 돼. 0, 0이고 여기에 부호가 반대여야 돼. 자, 0, 0 맞지만 부호 반대? 아니고 끝? 알겠지? 이해가 됐나요? 49번. 그치. 이런 거 49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거 누구 질문이니? 누구 질문이야, 49번? 찍어도 돼? 자, A, B, C가 서로 다른 자연수거든?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A, B, C가 서로 다른 자연수야. 그러면 일단은, 자, X랑 Y는 둘 다 A 집합의 원소거든? 그러면 저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미안, 다시 할게.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 그 둘을 뭐 하자고? 더하자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더해보면 사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a 플러스 b,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까지 나올 수 있는데, 봐봐, x라는 친구, y라는 친구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뭐도 되냐면 2a도 되고 2b도 되고 2c도 돼. 근데 문제는 집합을 표현할 때 똑같은 거는 증복해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봐봐, 지금 A가 제일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그 다음 숫자가 B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누구일까? A 플러스 B지.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뭐야? 2A지. 그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확실히 더 작아. 얘가 확실히 더 작아. 그래서 얘랑 겹쳐지는 건 없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 얘보다 확실히 크지. 가장 큰 것보다 크니까 서로 같아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뭐 문제가 될 만한 친구는 2B야. 얘가 같아질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누굴까? 2B랑 같아질 가능성이 있는 친구. 현재 볼까? 그렇지. 봐봐. 2B라는 친구 있지. 자, 일단은 A 플러스 B랑 이 B를 비교해보면 이
B랑 B 까주면 이렇게 그 대소관계가 되지. 그 다음에 그 B 플러스 C하고 2B를 비교해보면 은수야 누가 더 커? 그렇지. 이게 더 크지. 다르다는 의미야. 얘들아 봐봐. 부등호에서 등호가 없는 요거 있지. 요거 있지.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의미 이외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상황이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세 자연수가 1, 2, 3이야.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차? 4지. 두 배 해주면 몇 차? 4지. 그래서 같아질 가능성이 생겨. 항상 같다는 건 아니고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같을 경우랑 같지 않을 경우를 뭐해서 생각해야 돼?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집합이 돼버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봐봐. 어쨌든 결과적으로 A 플러스 C가 이 B랑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이 B랑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집합 A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 그리고 2A, 2C 요렇게 몇 개의 원소로 만들어져? 얘들아 이거 원소 몇 개야? 5개. 콤마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 5개의 원소들을 모두 다 더해보면 자 A 2개, B 2개, C 2개에서 2A, 2B, 2C가 나오지. 그 다음 요거는 2A, 2C니까 결과적으로 합이 그 4A 그 다음에 4C, 2B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괜찮니? 그게 몇이 나와야 돼? 40이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자 A 플러스 C가 몇이라고 돼 있지? A 플러스 C가 몇이라고 돼 있지? 2B. 그러면 얘는 8B. 그러면 B는 몇이야? 4지. 그럼 봐봐. B는 가운데 있는 숫자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B집합이구나. 미안. A집합은 A, B가 아니라 4, C고 이거 크기 순서대로 일단 써놨어. 그러면 이 둘의 평균이 4가 나와야 되지. 그럼 가능한 순서상을 생각을 해보면 A가 3일 때 C는 5. 그 다음에 2일 때 6. 1일 때 7. 윤수야 이해됐어? 이 둘의 평균이 B라는 거잖아. 그러면 숫자로 가능한 거는 3개가 나와. 알겠지? 3개의 집합이 나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C가 얘랑 달라야 된대. 자 그럼 봐봐. 요 6개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B집합 자체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그 다음에 2A, 2B, 2C로 이렇게 6개가 나오고 이거 다 더하잖아. 그럼 A 2개, 4개 총. 그래서 4A, 4B, 4C가 40이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몇 차? 10. 알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야. 그러면 세 자연수의 합으로 얘를 표현해주면 돼. 물론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서로 같은 건 없어야 되고.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A를 그냥 가장 작은 숫자로 둘게. 그리고 C에다가 최대한 몰빵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사탕이 10개가 있어. 사탕이 10개가 있는데 A, B, C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C가 가장 많이 받도록 사탕을 분배해줘야 돼. 그러면 현찬, 사탕을 C한테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을까? 응? 8개 줬다고 생각해봐. 은호야 졸려? 아 그랬구나.
그럼 은우는 어떻게 생각해? C한테 사탕을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을까? 맞아. 8개를 주면 하나하나 나눠가죠? 안 되잖아. 이게 부등호를 만족시켜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7개를 받았어. 그럼 얘 둘에 하나야.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넘겨준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그 다음은 자 여기 안에서는 뭐 이동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하나 넘겨줄 거야. 그럼 6에 3에 1. 여기에서 또 넘겨받는 거 가능할까? 하나 넘겨줄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럼 이제 넘겨주는 거 가능할까? 그러면 얘 넘겨주면 몇 차? 2, 3, 5지. 그럼 여기 안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지. 그때 숫자를 하나 까고 나서 그 다음에 6이 남잖아. 그치? 6이 남아. 그러면 6을 이 둘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 4보다 작아야 돼. 최대 3이야. 최대 2야. 불가능하잖아. 여기서부터. 알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얘들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이거 우리 확통 하잖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그 미적분 다음에 배우는 걸 의무로 하잖아. 필수로 하잖아. 거기에서 좀 쓰이는 내용인데 이거 경우의 수 셀 때 봐봐. 지금 우리가 A, B, C 합이 10이고 그럼 내가 사탕을 10개를 애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애한테 최대한 몰빵해서 주면 7개지. 그리고 하나씩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구해는 걸 쓰고 얘는 한번 직접 풀어봐. 지금. 알겠지? 되게 중요하니까.
얘들아 정리 다 됐어? 얘들아 그리고 이거 정리하고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뭐지? 우리 3학년 1학기 거 내신 대비하면서 사실 뭐 제곱근 얘기가 나오고 제곱근 문제만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만들어져. 결국에는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도형, 그리고 이런 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근데 얘는 부정방정식인데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에 대소관계가 있는 상태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방정식이지 얘. 등호고 있으니까. 그리고 A, B, C 구해야 되잖아. 이거 하나씩 때려 맞춰서 구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행 따로 내신 따로가 아니라 어차피 수학은 그냥 똑같아 다 뭐든 간에. 알겠지? 이렇게 약간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수학에서. 요거는 잘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요 두 번째 라인을 생각을 못했다면 사실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집합 관련해서 표현 자체가 x랑 y는 a의 원소인데 그 원소들 가지고 더해서 뭐를 만들라고? 집합을 만들라고. 새로운 집합을. 그리고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나열법으로 썼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현재야? 같은지 아닌지지. 근데 내가 어떻게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했어? 대소관계 가지고. 요 부등호는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를 나타낸다 이지만 A하고 B가 다르다. 그리고 B하고 C가 다르다. 요거를 의미해. 부등호 자체로 그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등호 자체로 뭐를 나타내? 서로 다름을 나타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으세요. 왜냐면 내신 시험에 이번에 뭐 너 학교 시험이 좀 쉬웠더라도 해봤잖아. 강적 같은 거 풀면서. 알겠지? 그리고 이게 예전에 내가 대학교 입시를 했을 때 막 솔직히 그렇게까지 오래된 그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 내가 수능 봤을 때 풀었던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정도거든. 막 뭐지?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잖아. 2011년 뭐 이때 시험 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2010년대 후반이니까 꽤나 유의미한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기출문제들이. 근데 나는 그때 시험 볼 때 그 과목이 되게 많았어. 옛날에 그 미적분이랑 기하와 벡터랑 확률과 통계 뭐 이렇게 세 개를 다 봤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그게 아니야. 어차피 대수 미적분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 무슨 뜻인지 알겠지? 우리가 집합 개념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너희 중학교 내신 시험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조들이 워낙 배우는 게 적다 보니까 그냥 꼬아서 내. 머리 쓰기 문제로 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좀 훈련을 막 해놔야 돼. 실제로 너네가 수능 시험을 볼 때가 되면 더 지저분해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왜냐면 낼 거 하나씩 다 내다 보면 끝에 가서는 더 계속 지저분하게 바꿔야 되잖아. 다음 75번. 자, 요것도 내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집합의 원소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지. 만약에 나한테 이런 집합이 있어. A1, A2 쭉 가다가 AN까지 총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자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네한테 물어봐. 들어갈래 말래. 내가 새로운 집합 만들 건데 들어올래 말래로 그냥 한 번씩 물어봐. 그러면 2의 n제곱이 되겠지. 들어간다 안 간다 두 가지씩 총 n번을 물어보니까. 근데 문제가 이거야. 자 확실하게 얘는 들어올 거고 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네한테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 이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알겠지? 들어갈래 말래 그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서 2씩 계속 곱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확실하게 들어가고 얘는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럼 선택지가 없어. 알겠지?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 A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고 그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5래. 그럼 봐봐. 1, 2, 3, 4, 5 하고 쭉 가서 K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자, 1이라는 친구는 못 들어오지. 가장 작은 게 5가 되려면 못 들어오고 얘는 들어와야 돼, 반드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얘네한테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럼 총 K 개한테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가지씩 선택지가 있는데 총 K 개한테 물어봐. 아, 근데 5개는 이미 빠졌어. 그게 뭐라고? 32라고. 그래서 K가 몇 차? 10이야. 알겠지? 2의 5제곱이 32잖아? 얘가 5가 되려면 K가 10이어야 되겠지? (599번) 볼까? 599번은 조금씩 해봤지? 얘들아,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 봐봐. 우리가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예를 들어서 n차라고 한다면 a의 x의 n제곱부터 해서 하나씩 일일이 다 하는 거, 나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최후차의 계수 a 써놓고 x 마이너스 뭐가 좋을까? 알파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2, x 마이너스 알파 n으로 어떻게 써주는 방법이 있어? 인수분해 돼 있는 형태로 써주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정리를 써주는 거냐면 인수 정리를 쓰는 거야. 당연히 방정식에 해가 나왔을 때, 혹은 2차 무슨 소리야, 함수에 x절편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너희가 마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있잖아. 이게 한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이게 95%가 쓰여. 근데 이게 풀 때마다, 설명을 해줄 때마다 답답한 게 요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를 안 쓰고 계속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 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자체가 집합 B의 원소가 될 테니까 현차 이거 몇 차랑 몇 차? 요거 3이랑 마이너스 2지. 자, 마이너스 2고 3이야. 자, 그러면 요 3이랑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냅다 꽂아버리거든? 자,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일단은 요 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있잖아. 는 0 있지?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이 마이너스 2랑 3만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 볼게. 만약에 여기에서 허근이 나왔다고 치면 허수 자체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을까? 얘들아, 허수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뭐야, 원소야? 현차 있어 없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썼어. 이거 집합의 원소 몇 개야, 현차? 한 개야, 한 개. 왜? 콤마로 구분한다고. 그럼 내가 콤마를 여기다가 썼어. 그럼 여기 앞에 두 글자가
하나의 원소, 마지막 또 하나의 원소. 이렇게 썼어. 그러면 원소, 원소, 원소. 알겠지? 그래서 그 허수조차도 다 무가 될 수 있다고.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 요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근데 요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야. 그럼 둘 중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거 기억나니? 1 마이너스 i 켤레근. 왜 가져야 될까? 개수가 실수니까. 자, 요거 그냥 풀어준 다음에 다시 그냥 정리 좀 할게. 어쩌면 좋냐? 자, 그래서 일단은 서로 다른 실근이 마이너스 2랑 3이야. 그래서 얘는 2 또는 3 중 하나가 무슨 근이어야 되냐면 중근이어야 돼. 알겠지? 봐봐.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가 뭐야? 인수지. 얘를 가져.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3이 인수지. 그럼 둘 중 하나는 중근으로 가져야 돼.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아니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자, 저 식으로 가능한 건 둘 중 하나야. x 플러스 2가 두 개 있는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두 개 있는 상태. 이렇게. 근데 그 끝에 문제 조건을 끝까지 읽어보면 C가 음수라고 나와 있잖아. 은수야, 둘 중에서 뭐가 맞을까? 위, 아래. 위에. 그렇지, 위에. 이거 전개했을 때 어차피 얘의 상수 부분은 4.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하면 되고 얘는 틀렸어. 그러면 자, 요거를 얘로 나눴을 때 뭐를 구하래? 몫을 구하래. 알겠지? 자, 얘는 얘들아 이거지. 이게 뭐야? 요거야. 이게 몫이라고. 이게 QX야. 알겠지? 그래서 Q 100은 102 끝. 알겠지? 요거 잘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5%라고 했고 95%라고 했지. 아, 솔직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못 봤어. 말이 5%지? 그냥 진짜 빵 퍼센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라 위에 거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지워버려가지고 한 번만 다시 써놓을게.
얘들아 정리 다 됐으면 603번 하기 전에 그냥 요거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 그 뭐 계획문에 필기할 필요는 없고 그 순서대로 그 켤레복소수라는 거 기억나니?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가 뭐야?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가 뭐야? 은소야? 맞아 맞아.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Z라는 친구를 A 플러스 BI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A, B가 실수야.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Z의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써놓으면 일단은 Z 플러스 Z 바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 있잖아. 이 두 개 이거 모두 다 실수가 나와. 이거 기억나니? 그 다음에 더했을 때 실수 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건 켤레복소수 관계 말고는 없어. 이 말도 동의할 수 있을까? 안 돼? 해야 될걸? 해야지. 동의하세요.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A 플러스 BI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얘와 다른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썼어. 둘을 더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여기 DI가 아니라 뭐여야 돼? 마이너스 BI여야 되지. 두 개를 곱해보면 그 C가 A랑 같아야 된다는 게 나와. 알겠지? 왜냐면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더했을 때 실수, 곱했을 때 실수는 무슨 복소수 말고는 없다고? 켤레 복소수 말고는 없어. 여기 괜찮니? 말뜻 괜찮니? 그래서 자, 내가 요걸 가지고 2차 방정식 허근으로 접근을 해볼게. 나한테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에서 조건이 자, A, B, C가 모두 다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다시 A, B, C가 모두 다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근이 A 플러스 BI야. A, B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P 플러스 QI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나와줘야 될까? P 마이너스 QI야.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근을 다른 근을 알파라고 잡았을 때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QI라는 친구 있지. 이 친구가 실수가 되면서 동시에 알파에다가 P 플러스 QI를 곱해줘. 그것 또한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의 허수근을 가지면 그거에 대한 켤레복소수 근을 가져야 개수가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된다고. 그럼 봐봐. 만약에 이 초록색 글씨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하나가 P 플러스 QI야. 나머지 하나가 P 마이너스 QI일 필요는 없지.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굳이 P 마이너스 QI가 될 필요는 없어. 개수가 그냥 허수여도 괜찮잖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우리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가 0이고 요거의 개수가 모두 다 무슨 수? 실수라고 한번 해볼게. 요거의 개수가 실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걸 전개시키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다 곱한 게 나와. 얘들아 요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 전개식 알지? 요게 뭐의 개수야? 2차항 개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고 이건 1차항의 개수고 이건 마이너스 상수항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셋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알파가 P 플러스 Q의 I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P 플러스 Q의 I라고 나와 있어. 이 친구가 P 플러스 Q의 I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세 개가 모두 다 실수가 되려면 베타가 P 마이너스 QI고 요거는 실수여야 돼.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야지만 요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감마 이렇게 들어가지. 봐봐. 곱했을 때 실수되지. 더했을 때 실수되지. 얘 실수지. 실수. 얘도 마찬가지야. 곱했을 때 실수 곱하기 실수. 이해됐니? 그래서 자 3차 방정식에서 허수근이 하나가 나오면 허수근 한 개가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근은 켤레복소수근, 줄여서 켤레근이라고 불러. 에 실수근이 붙어야 돼. 그래야지 개수가 실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방금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요 599번을 보면 이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얘들아 여기에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A, B, C는 실수가 아니라 상수야. 그냥 숫자면 된대. 그래서 허수근은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집합의 원소로 허수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 그리고 개수가 모두 아니야. 실수인 것도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허수근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거 뭐지? 어차피 x는 3 아니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x-3과 x 플러스 2로만 구성돼야 돼.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두 개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인수 중에서 하나는 두 번 곱해줘야 돼. 그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거는 하나밖에 없고.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이 내용들 다 기억을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고차의 다항식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A, B, C를 그냥 쭈르륵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거의 없어. 미적분 원 들어갈 때까지 없어. 아예 없어. 알겠지? 그래서 무슨 정리를 통해서 식을 표현하자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표현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겠지? 지금 계속 사실 너희 공통수학 원 할 때부터 계속 그냥 대입하고 나서 이러고 그냥 끝이거든? 알겠지? 의식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식 쭈르륵 쓰는 습관은 그냥 버리세요 이제는. 알겠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 보는 것까지. 다음 603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뭐 문제는 읽어봤니?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될까? 얘들아 봐봐. 지금 부분집합이 x지. 근데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이상이야. 자,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지. 다시 한 번 더. 부분집합은 어떻게? 원래 집합 있어. 여기 원소들 가지고 꺼내와서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야. 근데 그게 모든 원소를 곱했을 때 6의 배수래. 그럼 봐봐. 2개를 꺼내야 돼. 2개 이상을 꺼내야 돼. 자, 첫 번째 조건은 3, 4, 5, 6, 7 중 2개 이상 선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6이 존재해야 돼. 그냥 6 혼자 존재해도 되고, 아니면 3과 4가 같이 존재해야 돼. 6은 혼자 있어도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잖아. 근데 3과 4가 같이 들어가주면 12가 만들어지면서 6의 배수가 되지. 이거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이해됐어? 그럼 봐봐. 3, 4를 반드시 포함시킬 때, 그 다음에 6을 반드시 포함시킬 때 두 가지를 같이 구해주면 돼. 근데 문제가 뭘까? 3, 4, 6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는 제외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봐봐. 일단은 첫 번째는 3, 4가 반드시 존재야. 그럼 애초에 3, 4가 들어간 순간부터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가번 조건은 이미 충족이야. 그러면 3, 4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2의 5제곱에서 2개를 제외한 2의 세제곱, 즉 8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6이 반드시 존재야. 6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2의 5제곱에서 1을 빼주면 돼. 그럼 16이 나와.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뭘까?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 자, 6 넣었어. 원소의 개수 몇 개야? 하나지. 봐봐. 6이 들어왔어. 근데 나 들어가기 싫은데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서 뭐를 빼줘야 돼? 1을 빼줘야 돼. 16 빼기 1 해서 15라고 써야 돼. 요 1의 의미는 뭐라고? 6만 있는 거야. 6에 더해서 하나 이상 더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겹치는 거는 3, 4, 6이 하나에 다 존재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3, 4, 6 7이 있어. 근데 여기에도 3, 4, 6, 7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3, 4, 6 존재야.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3개를 빼주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3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하나를 뺄 필요는 없고. 그래서 2의 제곱인 4가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서 얘만 빼주면 끝이야. 그래서 19, 답 2번. 아,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마다 계속 센에서 C단계 하고 있는데 C단계가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 고쟁이니 무슨 저희 블랙라벨이니 뭐 그런 문제집이 더 어렵긴 하지만 센 C단계는 솔직히 그 정도 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센 C단계를 그냥 약간 막히지 않을 정도로 풀잖아. 그러면 난 솔직히 2등급 초반 정도 봐. 그러니까 지금 5등급제에서 2등급 초반. 그럼 되게 높은 편이거든. 아닌가? 조금 더 납득하기 쉽게? 그 너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반에서 나 한 5등 정도라고 봐. 5등 안쪽이라고 봐.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만큼 좀 어려운 것들이고 여러 번 연습해야 돼. 막힘없이 풀려면.
이거 정리 다 됐으면 집어넣고 정석체 꺼내주세요. 이것도 다 써놨지? 질문? 사다시 D 5-6 또 현찬 주태 몇 점이야? 왼손은? 저 80이에요. 은우도 80이죠? 저요? 어. 네. 저 오전에 7번 좋아하겠습니다. 그 혹시 요거에서 안 되는 게 몇 번이야? 4-2에? 3번이요. 아니 2번이었어요. 2번? 네. 2번이 봐봐. fx라는 거는 y 값을 의미하지. 여기에 2배가 돼 있어. 그러면 그 모든 y 값들을 2배로 키우자야. 그러니까 2배로 하자야. 그럼 봐봐. 여기 찍혀져 있는 1이라는 포인트는 2배가 되면 몇이 돼? 2가 되지. 그러면 내가 여기 찍혀져 있는 점을 여기로 물려서 쓸게.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은 몇으로 바뀌어? 4로 바뀌지. 2였으니까 원래 2였으니까 4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 4가 찍혀. 이게 유지가 돼서 여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대로야.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4가 돼. 그래서 이쪽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2가 돼.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모든 선을 이어보면 이거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돼. 알겠지? 다 2배씩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끝이야.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 1번 볼 거거든. 자 봐봐. 얘는 y는 fx 있지. 현재 x축 방향은 뭐야?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은 플러스 2만큼이지. 그럼 봐봐. 이 꾸불꾸불꾸불꾸불 잠깐만. 꾸불꾸불 이 꾸불꾸불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고 y축의 방향으로 위로 쭉 들어 올려야 돼. 되게 귀찮지 않아? 그래서 이 방법을 쓸게. 자 봐봐.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 그러면 y축이라는 선이 있고 x축이 있어. x축 방향 이동은 얘랑 상관이 있을까? 위치관계상으로. 내가 그 x축이랑 x축 이렇게 선이 있어. 그냥 선만 봤어. 만약에 그 그러니까 진짜 되게 멀리 약간 저쪽 초원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었어.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 너네가 이렇게 뒤돌았다가 딱 보는데 허수아비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어. 이게 구분이 가냐고. 안 되지 않아 구분이? 그러니까 좌우 방향 이동은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봐봐.
x축 방향 이동을 하면 이 선에 대한 위치 관계가 변할까? 뭐 교점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 안 변하지. 요건 납득이 가능하니? 대신 y축과의 위치 관계는 변하지 않아? 조금 멀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그러면 봐봐. 반대로 해주면 돼. 자, 요 구부란 요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y축은 왼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 y축이 생긴다고. 이거 이해됐어? 그럼 봐봐. y축 방향 이동은 이렇게 해서 위로 점프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고. 자, 요 꾸불꾸불한 선이 위로 쭉 올라가. 그럼 상대적으로 x축은 어떻게 된 거야?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주면 돼. 이렇게. 이거 이해됐어? 이게 우리 대수 다음 과정 있잖아. 삼각함수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쓰여. 알겠지? 자, 한 번 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럼 상대적으로 y축과의 위치 관계가 멀어지지. 그래서 y축을 반대쪽으로 보내. 그 다음에 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x축에서 멀어져. 그럼 x축을 그냥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다고. 알겠지? 알겠니? 그럼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쉽잖아. 똑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꾸불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됐잖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요거 살짝 위에 있어야 돼. 알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진짜 이해된 거 맞아? 5-6번 볼게요. 둘 다 질문이야? 5-6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네. 은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B랑 C랑 같다를 의미해.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3이지. 이거 자체가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는영 써가지고 방정식 풀어서 해가 원소가 아니라 요 식 자체가 원소라고. 그러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라는 원소가 3이랑 같이 붙어있지. 그럼 봐봐. 얘랑 얘가 같다고 치면 3이랑 1은 다르잖아.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 1이랑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자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는 3이랑 같아야 돼. 두 개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 개 빼면 x가 다 사라져. 그렇지 않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주면 x의 제곱 사라지고 ax 사라지겠지. 그래서 자 x 그 다음에 뺐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야? 2. 그래서 x랑 a에 대한 1차식이 나오니까 요거 a는 x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 그때 x를 구하면 a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에 이어서 볼게. 아 그리고 너는 쉬는 시간에 핸드폰 안 쓰니? 갖다 줘? 네가 가져와.